자, 슬기로운 중등 생활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겠다. 아, 네. 슬기롭게 합시다. 요즘 인기죠. 수능자사. 많은 학생들이 나 외대부고 가고 싶어요. 나 하나고 가고 싶어요. 중학교 때 수능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된다. 네네네. 선행을 해라. 네. 아,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금지한 선행을. 아, 근데 이때 선행이 그렇게 많이, 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나의 쌤한테 또 수업 들으면 또 과학고 가잖아요. 아유,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합시다. 좀 더 국어를 고등학교에서 한다는 사람이까지 너무 그런데. 그럼 우리 두 번째 이제 2부로 넘어갈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중등 생활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시겠다. 아, 네, 슬기롭게 합시다. 선생님 슬기로운 방법. 좋아. 그러면은 독서는 어떻게 얼마나 할까요? 아, 독서 예. 중요하죠, 요즘에.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의 독서는 학습 독서를 조금 제외하고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중1과 중2 때까지는 그래도 다양하고 많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애들이 글밥을 늘려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다양하게 읽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편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비문학 책도 읽어야 되고 문학 책도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시로 그 문학과 비문학을 대표하는 책을 조금 네. 가져왔었는데 네. 문학에서는 술래주택이나 달러구트 꿈백화점 이런 작품들을 조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갖고 온 이유가 사람들은 저런 걸 딱 보고 일종의 취미도서 아니냐 아니면 흥미도서 아니냐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술래주택이나 달러구트 꿈백화점 자체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의 대표 작품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성인 도서 자체도 어렵게 안 나오고 되게 쉽게 나오는 편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생들이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네, 이런 시점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러한 독서들을 하면서 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학교 독서록, 독후감 대회에서 네. 이제 좋은 작품으로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 안 되는 거 왜 읽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편독하지 말고 골고루 읽어라. 네네네. 마지막에 사피엔스 들어가지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네. 무슨 이런 책도 마찬가지로 네네네. 두루두루 책을 읽어라. 아, 네. 그래서 아마 문학에서 조금 흥미가 생기고 여러 책을 좀 접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좀 글밥도 쌓이고 그다음에 문해력도 되는 시기에는 양질의 독서를 좀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이제 저 사피엔스를 하나 가져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에는 이제 책 두께만 보고 이제 너무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예비 중3이나 아니면은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중1, 중2 학생들도 기회가 되면 읽을 좋을 책이긴 해요. 근데 이러한 책들은 이제 한 번에 무조건 다 읽는다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말고요. 네.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자기의 이제 교양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글밥을 늘리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저 책 자체가 겸양적인 표현도 많고요. 되게 이해하기 쉽게 문장들은 다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네. 또 세 가지 책을 추천도 해주셨는데 그럼 책을 어떻게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계속 소설 문학도 접하고, 네, 이제 계속 읽어요, 애들이. 네, 그렇죠. 계속 읽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중간중간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제외하고 방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꾸준히 좀 많이 네, 읽어라 네, 네. 이런 얘기네요. 저도 이게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놔야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결국에 모든 과목이 그 세특에서 다 독서가 요즘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놔야 고등학교 때 세특에다가 독서 목록을 쫙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읽어보자. 네.
네. 애들이 안 읽을 텐데, 이제. 안 읽으면 이제 또 학원 가서 또 읽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자, 좋아요. 그러면 독서는 그렇게 이제 꾸준히 많이 하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또 추천해 주신다고. 네네네. 네, 문제집. 사실 이 문제집 추천은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긴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대답을 해드리기가 이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정리돼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잠깐 첫 번째는 이제 문법 파트예요. 네. 그래서 스타트 파트랑 그다음에 익숙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심화된 고등 대비 단계로 조금 나눠봤었는데 일단 저 빠작 시리즈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빠작 시리즈에서 이제 첫 문법도 있고 그냥 문법 시리즈도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제 첫 문법 같은 경우를 갖고 와서 무난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개념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첫 문법은 처음 시작하는 애들 도움이 많이 될 테고 가끔 가다가 초등 4, 5학년 때도 문법을 해야지 좋지 않냐 라고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 기파랑 때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많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에서는 문법을 그렇게 많이 안 틀리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요 빠작 첫 문법 이런 것도 시작하면 좋다. 근데 초6이 네. 혼자 공부도 할 만해요, 이거 책이? 그래도 설명이 되게 많아요. 첫 문법이다 보니까. 설명이 많구나.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익숙해진 단계에서 나온 저 필독이라고 한 저 EBS 교재도 똑같은데 애들이 처음 문법을 시작할 때 뭐 언어의 특질, 그다음에 의문, 그다음에 품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처음 이제 접하거나 이제 중1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본질 다음에 네, 의문을 좀 건너뛰고 그다음에 품사부터 조금 학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순서 단계를 조금 조정하면 중학교 바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내신이나 아니면 수행평가 대비도 또 품사가 바로 나오다 보니까 바로 연계돼서 학습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천문법이나 필독이나 이런 걸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또 EBS를 가져온 게 EBS는 인강이 무료입니다. 인강이 무료. 그렇죠. 네, 인강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강들을 잘 활용하셔서 일단 아마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필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8일로 완성하는 시리즈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기간을 좀 명확하게 잡아놓으시면은 그래도 한번 1회독 하는 정도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수능 대비로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중3 정도에서 이제 중3 말쯤에 이제 저 문제로 국어 문법 시리즈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대비다 보니까 문법의 개념 총망라로 이제 국어 문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도식화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것 또한 이제 강남구청 같은데 이제 인강 사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필독도 그렇고 문제로 문법도 그렇고 인강이 있으니까 인강도 같이 듣고 하면은 뭐 충분히 문법 공부하는데 무난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문학이네요. 네네. 문학.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초등 때부터 봐도 괜찮은 게 있어요. 네, 스타트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읽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컵비탄리도 있고, 그다음 메비우스띠도 있고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등까지 다루는 중요한 한국 단편 소설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단편 소설들을 전문으로 제시를 해서 선생님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같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편 전문 읽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대화 형식으로 이제 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학습하면은 아마 이제 애들이 부담 없이 전문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초등 고등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많겠네요? 네, 시리즈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요거 좀 재밌게 애들이 단편소설 읽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옆에 설명도 해놨고 그렇죠? 네네네. 단편소설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익숙해지면 이제 막상 또 중학교 1학년부터 오게 되면은 이제 뭘 읽어야 될까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은데요. 한국 단편 소설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지금 가져왔던 중고생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단편 소설 50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필독 시리즈의 문학 둘 다 지금 개학기 때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혹시 어려운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필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인강 같은 거 활용해서 그
그 작품만 골라서 한번 이제 학습해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단편소설 50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쭉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네. 시대별 특징 이런 걸 따로 정리한 건 아니죠? 뒤에 또 정리가 되어 정리가 돼 있어. 오.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시대별 특징, 뭐 일제시대, 뭐 산업화시대, 독재시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설인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뒤에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네.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별로 학생들이 그 흐름에 따라 읽는 방법을 저 책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요. 다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또 고등책들로 한번 좀 예비로 갖고 와봤었는데 네. 또 사실 여기 명강사 백인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독해의 원리라든지 이제 요런 시리즈가 있는데 저 명강사 백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소설부터 현대시 고전 작품들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저 백인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 갈래별로 또 중요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현대 소설이나 현대시 위주로 조금 잡았더라면 고전 시가, 고전 산문까지 좀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좀 넣어놨습니다. 명강사 백인의 지혜 같은 경우는 그럼 작품이 있고 네. 작품 해설이 나와 있나 봐요? 네. 국어 독해의 원리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필독 시리즈의 그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실 텐데 저 국어 독해의 원리도 이제 고전 시가 따로 그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 따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고전 시가를 조금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또 고전 작품들을 또 많이 공부하게 되고 또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막 가사 갑자기 이제 분석하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고등 EBS로 이제 고전 시가 작품부터 찬찬히 공부하는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낮은 뭐 경기체가 같은 것들 좀 나중에 공부하되 이제 고려가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대 흐름대로 이제 고려가요 그다음에 시조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은 고등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개념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를 잃지 않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다. 중간에 점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애는 무조건 선행할 거야라고 해서 아직 중학교 1학년 애들에게 뭐 명강사 백인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차근차근 발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 대비는 한 중3 때쯤 하면 좋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계속 문제집 추천 이번엔 비문학이네요. 네네. 비문학. 이 비문학도 일단 스타트부터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냐면요. 이제 가장 유명한 빠작 시리즈죠. 네. 저 빠작 시리즈도 정말 많이 구매를 하고 저도 많이 추천했던 것들이어서 네. 1, 2, 3으로 이제 중1, 중2, 중3 단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비문학 풀고 해설 보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특히 이제 중1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중2 정도를 풀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중2 같은 경우엔 중3 정도를 먼저 스타트로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먼저 비문학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뭐 하루에 3문제라든지, 네, 하루에 3지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고 나면 매산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작했다가 그럼 빠작을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3권밖에 안 돼요? 네, 중1, 중2, 중3.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겠네. 네, 그래서 그냥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 그냥 한 권씩 애들 또 금방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집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뭐 다 28일 만에 완성, 네, 무슨 뭐 15일 만에 완성, 뭐 이런 것들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 빠작도 금방 풉니다. 네, 그래서 1, 2, 3 금방 끝내고 그 다음에 예비 매산비로 들어가면 갑자기 훅 어려워져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비는 이제 중3 대상으로 만든 거여서 앞에 있는 빠작과 다르게 해설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중2 정도에서 풀고 싶다라고 하면 예비 매산비까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 중2 정도의 예비 매산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3쯤 되면 이제 고등 대비로. 아, 그쵸. 네. 네. 고등 대비로 해서 풀수록. 네, 그래서 이 풀수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에서 나온 건데, 네. 얘도 사실 15일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나 진짜 한 권 끝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저 책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15일 완성 같은 경우에는 12회 정도의 모의고사 수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회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 공통 과목을 위한 것까지 따로 배치를 시켜놨더라고요. 이번 최근 2025년 개정은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건 모의고사 형식이구나. 네. 그러면 중3 때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네. 나머지 매산비 워낙 유명한 매산비이다 보니까 나머지
나머지는 다 고등 대비는 이제 모의고사 중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냥 꾸준히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비문학과 관련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전 다 모의고사를 가져왔는데 매산비의 특징은 해설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해설을 길고 설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매산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깔끔하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정답 체크하면서 오답을 그냥 작성하고 싶다 하면은 저런 이제 마더톤 같은 그냥 유명한 이제 모의고사 모음집 같은 것들 하나 구매해서 깔끔하게 풀고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더통은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하는 안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딱 문제 주고 빈칸. 이런 식으로 빈칸이 빈칸으로 빈칸이 네. 많이 있구나. 네. 그러면 뭐 빈칸에다 작성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문제집 추천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학년별 국어 학습 가이드. 아, 중요하죠. 네. 학년별로 어떻게 국어 공부해야 되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중1이 현재 교육과정도 다 바뀌고 교과서도 다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개편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중1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이 없기 때문에. 네, 학습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너 국어 공부 언제 시작했어? 라고 하면요. 수학과 과학이나 아니면 영어에 비해서 가장 늦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모국어다 보니까 제일 늦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가장 점수를 빨리 기대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막상 시험을 보고 나면 그렇게 점수대가 팍팍팍 오르진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어 공부는 고1이 아니라 중1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이 요즘이에요. 다 중1 때 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면은 또 미뤄져요. 아, 네, 미뤄져. 네, 국어가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요즘도 국어를 고등학교에서 한다는 사람이 사람이까지 너무 그런데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네, 네. 근데 뭐 적어도 이제 앞에서 지금 그 책을 추천해 줬으니까 네, 네, 네. 그걸로 혼자서라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설마 하겠죠.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다는 건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지금 7세가 나오는데 그래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국어는 책만 많이 읽으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중1 때부터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학교를 딱 가면은 1학기는 시험 없어라고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수행 평가가 수없이 많고요. 집필 평가를 대신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막상 2학기가 되면은 또 집필 평가도 보고 수행평가도 챙기면서 수많은 평가의 학생들이 놓이게 돼요. 네. 근데 그 평가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평가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는 대개 이 학원을 다니니까 한 상위 30% 정도까지일 거야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내 아이가 A, B, C, D, E라고 하는 딱 등급을 맞게 되면은 하나하나 평가의 학생들은 긍정적인 것도 받고 부정적인 영향도 너무 받아서 모든 평가를 잘 대비하는 게 중1 때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모든 동기와 모든 포기가 다 평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학생들이 이때부터 국어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늦어도 중1에 시작해야 된다. 네. 사실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내신이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이때 내신은 아이들에게 기본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설 시험범위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신 대비할 때도 자습서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를 공부하면서 학습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게 이제 중1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내용, 네. 그거대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러면 중2 때는요? 네, 중2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을 챙기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때는 가장 활동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오. 네, 수행 평가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혹시 특목고나 그다음에 자사고 같은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2 때부터 많은 점수대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시기이긴 해요. 근데 막상 딱 중2 때부터 시작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게 또 예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1 때 공부했던 개념을 중2 때는 적용을 해야 되는 시험 방향으로 바뀌니까 중2 때는 이제 조금 더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시키면서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면서 모든 것들 활동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중1 때 사실상 모든 걸 끝내놓고 중2 때 본격적으로 적용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중2 때 딱 되면 간부를 하나씩 달아와라. 아, 이렇게 간부. 얘기를 많이 해요. 간부를 달아와라. 네, 뭐 청소 부장도 괜찮다. 네, 이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라든지 그 활동을 하나하나씩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가장 부지런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네. 활동을 이제 하나씩 스타트 해야지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중2 때는 이제 굉장히 바쁜 시기다. 이런 네. 얘기고. 그리고요. 중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예비 고등인 거죠. 네, 예비 고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중3은 1학기와 2학기가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중1, 중2 했던 것처럼 그냥 비슷하게 내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정규 관리도 하면서 왔다 갔다 일단 중학교 공부식으로 하면 그냥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2학기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을 위한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내신 기간이더라도 내신 기간 조금 줄여야죠. 예전에는 4주 내내 했다면 그때는 이제 한 3주다든지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조금 줄여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다 오로지 이제 고등을 위한 대비 시간으로 가야지. 나는 그냥 중학교 A야 이랬던 애들이 딱 고등 가면은 갑자기 2등급 받아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조금 더 성적을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고등을 위한 시기를 이제 2학기 때부터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3은 뭐 사실상 입시 전선에 이제 뛰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러면 중학교는 사실상 2년이네요. 중1. 2년이고 네. 중3은 사실 고등학교로 봐야 되네요. 네네. 좋아요. 자, 네 번째 질문 보니까 특목 자사를 원한다면 어떤 준비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예. 예. 네. 요즘 인기죠. 특목자사. 특목자사 네. 가고 싶죠. 네, 그래서 예. 많은 학생들이 나 외대부고 가고 싶어요. 나 하나고 가고 싶어요. 이런 네. 학생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1학년 때부터 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학년 때부터 네. 관리해라. 네. 2학년 때부터는 모든 것들을 적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1학기 때 기본기를 다 다져놔야 돼요. 1학년 때. 네, 1학년 때. 네. 그래서 그게 다져져야지만 성적이 들어가는 2학년 때부터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정말 가고 싶으면은 1학년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내신 관리 좀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1학년까지 끝내려면 사실상 귀파랑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죠. 특목자사 가려면 귀파랑 다녀야 되네. 네. 그리고 또 막상 또 특목고에 입학하게 되면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 프로그램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체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수능 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특목고와 자사고를 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대비를 좀 일찍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대입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목자사를 가려고 하면 중학교 때 수능은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된다. 네네네. 네. 좋아요. 그럼 네. 이렇게 되는 거네, 스토리가 지금. 중1까지는 사실상 중등 과정을 끝내야 되고, 중3까지는 고등 과정을 끝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요건 아니죠. 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어쨌든, 네네. 중1까지는 중등 끝내고, 중3까지는 고등 끝내라. 이런 느낌인데, 여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원하면 이제 심층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면접에 대응하려면은 사실 책만큼 좋은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나 아니면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서를 읽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꼭 무조건 어려운 것만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자소서도 그렇듯 교과 과목과 연계되는 양서들이 있어요. 사회 시간에 뭐 우리가 공부했던 인류의 발전을 봤어.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사피엔스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형으로 공부하면 아마 이제 심층 면접에서 이제 그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이제 표현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자소서에서 쓰고 있는 그 글쓰기라든지 그런 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의 교과목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자.
네네. 책 선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책 선정이 사실 이게 모든 건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네. 사회에서 그냥 사피엔스를 읽었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있다면 그냥 과학 교과서에서 또 과학을 연계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연계하기 나름이라고도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냥 자사고나 특목고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어떤 걸 보고 그걸 또 탐구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중등교과 그냥 유리되지 않도록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서 신문 사설이나 뭐 토론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좋은 도서를 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소서 방향까지 같이 잡아나가면은 아마 1, 2, 3학년이 이제 스토리 있는 하나의 좀 그런 자소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세특에서 이제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뭐 지층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챗GPT에 물어보면 돼요. 요즘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럼요. 챗GPT에 네네. 물어봐서 내가 수업 시간 지층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와 관련된 책을 추천해줘. 그러면 추천을 짜르륵 해본 적은 없어. 해본 적은 없는데 해줄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주르륵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난 이런 거 없으면 얘가 디테일하게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 책 사가지고 읽고. 네. 써달라고 하면 써주기도. 순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고등학교에 세특 준비를 하듯이 중학교도 준비를 하라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네.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 학교가 가고 싶다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그 학교의 자소서 항목을 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소서 항목을.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에서도 자소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1 때 애들이 보면 한 것도 없는데 뭘 쓰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학생들에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번 그 항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내가 중학교 생활하면서 이러한 항목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하면 좋을까라고 그렇지. 하는 생각하는 시간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어떤 특정한 학교들은 뭐 가령 뭐 하나고는 뭐 체육이나 음악 같은 것들이 뭐 필수로 어떤 활동을 적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보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계획해 나가는 것도 아마 이제 성공적인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1부터 자사 특목의 어떤 자소서 같은 거를 미리 받으면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중1부터 자소서를 또 쓰게 하는 학원은 또 기파랑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서를 써주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학교 선생님과 좋은 신뢰감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감을. 네네. 그래서 주변 학생들 보면은 이제 정말 잘 써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잘 써주는 선생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면은 그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거리들이 선생님들이 잘 적어주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진다? 네. 쉽지 않은 얘기네요. 그렇죠? 어쨌든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만든다는 거는 이제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이 알거든요. 제가 모범적인 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가져와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네. 뭐 이런 어떤 성실한 태도를 가진 아이들을 선생님들은 좋아하니까 결국 이제 모범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 자사 특목 정도 가려면 모범생이어야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올 A를 받는 친구들이 올 A를 받는 친구들이니까 가니까요. 뭐 네. 알아서 잘할 거예요. 우리 나의 쌤한테 또 수업 들으면 또 과학고 가잖아요. 아유, 네, 좋습니다. 자, 좋아요. 5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오,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4가지가 되네요. 네. 이것들만은 네, 이것들만은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가지나 됩니다. 네, 4가지나 무려. 됩니다. 네. 무려. 네, 근데 예. 첫 번째는요, 복습이에요. 네, 네, 이때 복습이 뭐 엄청난 복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범위의 국어 학습에서 모르는 건 없어야 됩니다. 네. 중등국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가라. 네. 그래서 이제 중1, 중2, 중3 것들을 쭉 한번 이제 한번 보면서 다 체득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그래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었던 걸 다 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자기가 국어 공부했던 문제집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또 놓치는 용어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좀 공부하고 넘어가면 아마 고등 때 조금 더 확장되고 심화되는 개념
개념들 접근하기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 교과서를 다 봐라 뭐 이런기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면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막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잘하는 애들은 할 거예요, 또. 네, 맞아.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화적인 그런 선행학습을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약간의 높은 단계다. 아니면은 좀 조력자를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함께 현행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같이 병행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행을 해라. 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금지한 선행을. 근데 이때 선행이 그렇게 많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학생들한테 꼭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문학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문학사. 네, 그래서 이게 문학을 잘하는 친구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이 딱 고려 가요든 무슨 조선에 있는 시조든 각각의 너무 유리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이제 문법을 전체적으로 1회독 정도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고등학교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왜냐면 너무 분절적으로 공부해요. 중1, 중2, 중3은. 그래서 중1 때는 딱 그냥 품사, 본질 정도? 아니면 뭐 어휘, 다이어, 뭐 동음이요?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많이 건들고요. 중2 때는 이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는 정말 그 음운 변동의 일부분. 네. 그다음에 또 훈민정음 정도의 또 일부분. 그다음에 중3도 음운의 또 일부분. 약간 요 정도의 일부분만 애들한테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또 고등학교 가면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문법이라는 딱 책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음운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쭉 이제 통사론까지 이제 훅 한번 훑게 되는데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하면은 너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1회독을 하고 넘어가길 좀 추천드립니다. 문법은 이제 중학교 때 조각조각 배우는 게 고등학교 때 딱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을 복습을 좀 하자. 그리고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문학사를 한번 정리해 두면 문학이 되게 편해진다. 네. 그리고 문법은 전체적인 내용을 1회독 이상은 하면 좋다. 요렇게 이제 국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요렇게 하면 이제 슬기로운 중등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중1, 2, 3이 네. 이렇게 쭉 뭘 해야 될지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나혜 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뭐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학생들이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서 막상 준비할 때는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빡빡한데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상 하면은 시간이 엄청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은 공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상 자기의 원래 하는 게 공부라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빡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큰 틀 안에서 방향을 저희가 먼저 집어준 거니까 조금 더 좀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한 거니까 그 안에서 좀 즐기면서 예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심하게 선행을 하라든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이 정도면은 오늘 참 많은 그 분량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오늘 그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나중에 분당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또 분당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혜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3개월 후에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생님이 예기치 못하게 분당원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게 마음이 참 남습니다. 3년 동안 우리 함께 웃고 고민하고 성장했던 시간들이 선생님에게는 참 소중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 명 한 명 선생님 마음속에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멋지게 빛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믿고 그다음에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진심으로 고맙고 또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시간 나면 연락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